자,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초대기업, 초거대기업 노동자 조직이, 노조가 초거대기업 자본을 압박, 노조가 하는 일은 자본에 대한 압박이죠. 압박하여 무엇을 하게 하느냐? 자기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가 아니라 하청 중소기업 자본으로 하여금 하청 중소기업 자본으로 하여금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꿈. 이 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인호의 생각, 이 사회와 경제의 방향에 대한 최인호의 생각. 초거대 기업 노조가 초거대 기업 자본을 압박해서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 지금까지는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낙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초거대 기업 노조와 초거대 기업 자본 사이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임금 조정을 다 한 다음에 떨어지는 돈이 하청 중소기업 자본으로 가고, 충분한 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청 중소기업 자본은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 지급을 안 하는 그런 구조였다. 근데 이것을 초거대 기업 노조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월급은 조금만 올려주고 우리 임금은 조금만 올려주고 하청 중소기업 쪽으로 돈이 내려가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원가 연동 가격제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워낙 좋으니까 중소기업의 자본에 돈을 틱 더 주기만 하고 말지 마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돈을 줄 리가 없지 않소. 그래서 콕 찍어서 이만큼 돈을 더 줄 테니 이만큼 더 많은 돈을 노동자들에게,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주시오 라고 초거대 기업 자본이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초거대 기업 노조가 압박하는 그런 꿈을 매일 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재명이 동일한 구조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노조는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행정 리더가 스스로 노조가 되고 스스로 갑이 되어서 이재명 도지사는 슈퍼갑이죠. 경기도청 공공건설 발주의 측면에서 슈퍼갑 안에서 제가 그렸던 꿈에 하청을 주는 원청 대기업 자본과 대기업 노조가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통합된 거죠. 그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대금 지급 시스템에서 이거는 9월 달에 오픈하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딱 지켰죠. 거기서 전에는 도가 노무비를 건설사에 지급하면 이게 하청 중소기업에 해당하죠. 제 꿈, 최인호의 꿈에서 하청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슈퍼갑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돈을 지급하면 건설사가 알아서, 그죠? 알아서 노동자에게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알아서 임금을 주는 방식. 이게 기존 방식이죠. 그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와 똑같죠. 슈퍼갑인 거대 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돈을 주면 알아서 노동자한테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게 자본주의의 자유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거의 내부 회사만큼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임금을 건설 노동자 계좌에 직접 꽂아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 금액을 갑이 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갑이 을에게 곧바로 임금을 꽂아주는 겁니다. 중간 착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까지 정하였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을 주도록 명시해서 그거를 아예 예규로 만들어서 이거 보장, 이거 약속 안 지키는 건설사에는 일감을 안 주겠다. 현재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예정 가격 산정 시 노무비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말뿐 실제 지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발주한 광급공사 136건의 노임 지급액을 조사해 보니 10건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제도로 정비하기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시중 노임 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예규를 내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겠다. 그거 약속해놓고 시중 노임 단가 이하로 만약에 지급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그 안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게 노동이 보호받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아닙니까? 노동이 존중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가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기본 구조가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 먼저 시작하지만 슈퍼갑이 착취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죠? 슈퍼갑이 결심하니 그 결심의 수혜가 을까지 작용합니다. 그죠? 그런 구조라는 거죠. 중간중간 과정에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가 없습니다. 슈퍼갑이 결심하고 결정한 바가 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관공서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며칠 전에 라이브에서 한 얘기는 거대 기업 자본과 노조가 이런 협상을 하면 동일한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주노총은 이런 걸 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회를 선도하는 조직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최인호 사상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랑 너무 잘 부합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다라고 한 부분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도지사가 똑같은 구조로 턱 해버려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기분이 째지게 좋습니다. 아, 정말 이재명을 지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경기도청의 일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 슈퍼갑이 그 슈퍼갑이 파워가 더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근데 중간에서 개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이 구조는 좀 다릅니다. 슈퍼갑이 충분한 재정을 아래 을에게, 을 자본에게 더 줍니다. 그리고 더 준 돈을 을 자본의 을인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도 좋은 거죠. 을 자본도 좋은 거예요. 슈퍼갑이 또 새로운 돈을 더 마련해서 주느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슈퍼갑이 대기업 자본과 노동 대기업 노조의 합의라고 할 때 간단해요. 대기업 노조가 단체 협상, 임금 인상 할 때 우리한테 올려줄 돈을 우리는 조금만 올려주고 아래쪽으로 흘려 보내라,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슈퍼갑이 돈을 더 얹어서, 약간 더 얹어서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목적새처럼 내려보낼 때 용도를 지목하는 거죠. 이게 최인호식 사회주의적 사회개혁 발전 방향입니다. 건설업계가 반발을 하죠. 이거랑은 다르니까. 건설업계는 죽을 맛이지. 왜냐하면 단가도 깎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단가도 표준시장 단가로 깎고, 깎은 단가 기억입니까? 깎은 단가 내에서의 지출도 슈퍼갑이 지목하고 죽을 맛이죠. 저의 사회적 대타협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건설업계가 무지하게 반발하고 시불시불 하는데 웃기는 것은 시불시불 하면서 입찰할 것이다.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남으니까. 그러면서 뒷단에서 뭐 반발하고 그러겠죠, 뭐. 경기도청 앞에서 직접 시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우회로를 통해서 시끄럽게 하겠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결을 아시겠죠. 남슬픈 파도님, 빙고. 별거 없어요. 어음 아닌 현찰. 미루지 말고 그 날짜에 따닥 일당 지급. 그리고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루의 노동의 노고를 풀고. 최고지 뭐. 근데 그 일당 올라가. 그럼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인기는, 지지는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선거운동 할 건 뭐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다 지지하지. 정치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이전에 대기업 노조가 갈 길의 선택은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투쟁할 것인가, 또는 조금 양보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광급공사에 동원되시는 현장 노동자분들 일당도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기사 봤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거를 시스템으로 더 많이 주도록 강제하는 행정 예규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대기업 노조가 갈 제3의 길이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짬뽕하는 겁니다. 대기업 자본이 총액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더 많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죠? 대기업 자본 전체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의 액수는 더 높아지게 하되, 그거의 뿜빠이를 자기 대기업 노동자들의 몫을 조금만 갖고 아래쪽으로 그게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들까지 흘러가도록 대기업 노조가 투쟁한다면 그게 노동자의 단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알아서 투쟁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입장은. 대기업 노조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입장은 중소기업에서 왜 노조 안 만드니? 직접 만들어서 직접 중소기업 자본과 투쟁하여 쟁취하라. 투쟁은 단위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참 말은 좋아, 독립적으로 가열차게 전개해야 할 것. 이게 대기업 노조의 기본 사고 아닐까요? 아니, 이런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높으면 돼요. 최인호와 같은 논리를 가진 사람이 수백만 명이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노조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도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대기업 노조를 욕해야, 압박해야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담론이 지배적이어야 이기는 겁니다. 관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담론을 깨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이전의 담론이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왜 노조 안 만들어? 직접 만들어서 직접 단위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자본과 투쟁하여 노동자의 신성한 몫을 쟁취해야 될 것이야. 투쟁은 단위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가열차게 전개해야 한다. 이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 안에 담긴 구체적 실제적 의미는 이 말만큼 멋있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우리 대기업 단위 사업장에서 알아서 할 거야. 우리 몫을 알아서 챙길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 실제로는 니네들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들 일 알아서 할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거 쟁취하는 것도 바빠, 이 얘기잖아요. 문제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만약에 저의 그림대로 활동한다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죠. 그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편집 끝.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카니님 입장하시면서 꼭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딱 해주시네요. 화면 칭찬을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저는
유화적이라서 이걸 해낸 저의 기술적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들으면 죽을 똥 살 똥 방송합니다. 이게 스웨덴의 1930년대 사회적 대타협 살트셰바덴 협약보다 더 위대한 노동자의 신성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투쟁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노총이 이런 투쟁을 해가지고 관철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장미꽃 다발을 그냥 노조 사무실에 막 민노총 본부에 막 보내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기업 노조가 이렇게 한다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박해서 땅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중소기업한테 돈을 더 줘라. 근데 그 돈의 목적을 분명하게 지목해라. 원가 연동 가격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의 모든 숫자 경영 대기업이 다 관여합니다. 중소기업은 찍소리 못하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완벽한 지배관계, 사회주의적 관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원 할당과 분배와 지출을 대기업이 다 컨트롤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주의는.